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감정분석 팀의 발표를 맡은 7팀의 초비스 10기 강인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영상을 바탕으로 주인과 반려동물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친구가 불안한지 아니면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확실한 지표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얘가 불안한지 긴장 상태인지 이런 행복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지표들을 얻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선행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로서 바이브라 이미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 인물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대칭성 등을 기반으로 공격성, 긴장, 스트레스, 의심, 밸런스, 에너지, 매력 등 10개의 감정 매개 변수를 얻게 되는 도구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 감정상태 분석이나 거짓말 탐지기, 공공장소 치안 유지, 또 면접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관련 논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짓말 탐지 방법에 대한 논문인데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같이 참여한 논문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물에 대해서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척추동물의 공통점에 기반으로 하여서 반려동물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이브라 이미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AR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브라 이미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배경의 움직임까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식 카메라가 아니면 이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소스 비디오로부터 얼굴을 검출한 뒤에 그 검출한 얼굴로부터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피처를 추출하게 되며 딥러닝 인풋으로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페이스 디텍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아지의 얼굴을 인식하는 개체 검출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픈소스를 검색을 했었는데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실제 사용은 너무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크라벨러라는 오픈소스 툴을 이용해서 직접 라벨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벨링한 영상은 한 1000개 정도 되고 한 5명에서 2주 정도 라벨링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변조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 어둡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잘 인식하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반려동물의 친화도 확인을 위해서 사람과 강아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영상을 라벨링하여서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학습한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객체 검출로서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욜로 버전 3를 사용하였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영상을 넣었을 때 지금 우리 강아지가 어떤 기분인지 즉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서도 성능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욜로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면서도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각광받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이 입력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욜로 모델을 통해서 얼굴을 크롭하게 되며 그로부터 전체적인 특징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엄청 많은 실험을 하였는데요.
먼저 전후 프레임 차이를 통해서 오른쪽 흑백 이미지 같은 영상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얼굴만을 추출한 뒤에 2D 프레임 트랜스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풋을 LRCN이라는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그렇게 좋은 성능은 보기 힘들어서 다른 방법들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영상 길이에 대해서 평균적인 진폭 특징을 추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진폭에 대한 정보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을 퓨리 트랜스폼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드리자면은 n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평균적인 변화를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질량 중심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된 결과물로부터 이제 이렇게 강아지가 직관하는 모습을 볼 때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그리고 마지막은 그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세기의 변화가 음의 방향이냐 양의 방향이냐를 기준으로 주파수를 계산한 것인데요. 이 계산된 결과로부터 이 픽셀들을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이제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히스토그램에서 평균, 분산, 외도, 첨도 이런 6가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3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네, 이러한 엄청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같은 차원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진동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도구인 리브로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브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진동 결과물을 이제 이미지화 해주는 것인데요. 가로축이 시간축이 되겠고 세로축은 주파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전체적으로 퓨리 트랜스폼 결과로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 지금 밝게 표시된 부분은 그 주파수 특징이 세게 표시된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그 특징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부터 전체적인 프레임 개수를 통일할 수가 있고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모델링이 용이해지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미지를 시간축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7개의 시퀀스로 나누어서 LSTM 모델의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강아지가 짖는 영상의 리브로사 결과물인데요. 위의 것은 얼굴 전체에 대한 것이고 아래에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컨볼루션 LSTM이라는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원적인 인풋을 받게 되면서 이미지를 입력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컨볼루션 계산으로 대체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정보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시간 변화에 따른 부분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퀀스는 맨 처음 들어가게 되고 위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는 10개의 감정 변수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작성하고 저희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정규화 같은 방법을 고려한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큰 극단값들을 제거하는 아웃라이어 제거 방법이나 50개 프레임 단위에 대해서 고려할지 100개 프레임 단위에 대해서 고려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여러한 실험들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렇게 로스가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에 없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결과와 그리고 실제 결과를 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얼추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변수가 p-value 기준으로 0.01 밑으로 들어오면서 엄청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3개의 변수가 좀 제대로 예측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밸런스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참이나 셀프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값들이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머지 3개의 변수를 잘 예측된 7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모델을 완성하였고 네, 데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이제 평상시 모르는 사람이 기다려라는 명령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력이 79.4고 불안이 88.4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친밀도가 높은 주인분이 기다려라는 명령을 했을 때 집중력이 더 높고 불안 지수도 훨씬 낮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것이 이제 동물농장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그 보리가 기다릴 때 불안한지 또 스트레스를 받을지 완전 속마음까지 모르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게 나도 그러네. 혹시라도 보리한테 기다림이 스트레스는 아닐지. 먼저 평소 보리의 모습을 촬영해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체크한 뒤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 반대로 낯선 사람과 함께 할 때의 감정 변화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 지시를 받고 앉아있는 동안의 모습까지 촬영 완료. 아하, 그러니까 보통의 개들은 기다려를 했을 경우 불안도가 높고 집중력 역시 현저히 낮아졌다면 우리의 경우 평상시보다 기다릴 때 오히려 더 차분해지면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는 수진 씨와 보리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고 수진 씨에 대한 보리의 믿음이 깊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저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다는 걸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지금까지 투비스 컨퍼런스 잘 들어서 감사하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